안녕하십니까. 새아빠입니다. 네, 점심 식사들 하셨습니까? 그래도 뭐 간단하게 분식 먹고 또 공원에 앉아있어요. 한 바퀴 돌고. 뭐 해킹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또 하게 되네요. 딴 건 아니고, 그 커뮤니티창에 올린 거 있잖아요. 트위터에 제가 사고 경위 올리고 와서 저하고 똑같이 또 해킹 당하신 분이 또 계세요.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량이 저보다 좀 더 많아요. 하드웨어도 똑같고 또 구매했는 데는 공식 홈페이지는 아니고 저하고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신 분이 PDX몰이라고. 근데 뭐 정품 인증도 다 되고 했었어요. 저하고 똑같이. 그분한테 혹시 전송된 주소가 저하고 똑같나고 물어보니까 전송된 주소는 저하고 틀렸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일단 사고 접수하고 이렇게 경위를 가르쳐 드리고 말았는데, 그러니까 이제 제 그 전송된 주소 확인해 보니까 제 거 있잖아요. 2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4월 15일 날 또 움직였더라고요. 움직여가지고 최종 주소로 또 입금이 됐던데, 혹시나 싶어서 어제 그분 것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. 검색을 보니까 그분 것도 입금된 주소는 저하고 틀린데 그 해킹된 날짜는 2월 9일 날 똑같거든요. 근데 움직인 날짜가 저하고 똑같아요. 4월 15일 날 딱 또 다른 주소로 옮겨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같은 해커 집단인 것 같다는 추론을 할 수 있죠, 그죠? 그때 똑같은 날짜에 해킹돼가지고 또 똑같이 2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똑같은 날짜에 4월 15일 날 또 다른 주소로 옮겨졌다니까. 그 희한히 이상해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쭉 모아가지고 뭐 쪼개가지고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할 게인데, 그 묶음을 그냥 한 번에 그냥 탁탁 보내더라고. 9개 한꺼번에 탁 보내고 6개 한꺼번에 탁 보내고.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장외로 거래를 했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거래소로 입금을 못하니까 그냥 밖에서 그냥 어떤 식으로 이제 P2P로 거래를 했는 건지 저는 알 수는 없죠. 그냥 보고 참 똑같은 집단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. 그래가 커뮤니티 창에도 올리고 했는데 뭐 찾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뭐 계속 추적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확인해봐요. 그런 의미에서 또 영상도 또 해킹 이야기 어제 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시작부터 또 해킹 이야기 하게 되네요. 안 할 수는 없죠. 계속 영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실이 자꾸 새로 이제 눈에 보이니까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고 하게 되네요. 비트코인 가격이 또 연일 올랐다가 연일 내렸다가 정신없다, 그죠? 저는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기회는 저한테 기회는 한번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잖아요. 두 개를 분실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기회를 잃어버린 거라서 큰 기대는 이제 못하죠. 이제 비트코인이 늦게 발견한 것도 4년 전에 제가 발견한 것도 또 거기서 내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큰 희망을 걸고 했을 때는 다른 코인들 다 접고 이제 비트코인만 모아갈 때였거든. 그래서 이제 조금 무리한 대출도 했었고, 그때가
2년 반 전이니까 한 1년 반은 그냥 오락가락했어요. 유튜브 뭐 이상한 유튜버들 있잖아.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유튜브 말이 또 귀에도 속속 들어온다니까요. 그 사람 하는 대로 하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폭락장 맞았었고, 근데 그때 폭락장 맞았을 때도 비트코인 물량이 제가 거의 한 50% 이상이었거든요. 50%가 뭐예요? 한 60, 70% 이상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그 폭락장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. 그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대출도 조금 받고 그랬었죠. 네, 그 유튜브 방송은 지금 봤을 때, 지금 제가 생각하면 괜히 봤다 싶어요. 그것도 뭐 비트코인은 좋다고 이야기하긴 하는데, 뭐 자꾸 쓸데없는 포트폴리오 이야기 자꾸 한다니까. 뭐 몇 개, 이런 식으로. 과거 그래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. 또 본인도 스스로도 그렇게 또 그때 당시에 샀겠지. 사가지고 큰 상승산 그 불장 맛을 더 봤겠지. 또 그렇게 따라 해가지고 돈 번 구독자분들 시키고. 문제는 뭐냐면 폭락장한테 못 판다는 거예요. 폭락장이 오기 전에 그 알트코인들을 적정 가격에 팔 수가 없다는 거지. 자기도 그걸 잘 못 맞췄고. 그러니까 네. 믿을 만한 방송은 못 된다는 거예요. 왜요?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거의 뭐 음모론을 기반으로 해가 영상을 거의 제작을 하는 것더라고요. 전부 다 가설들이거든, 가설. 팩트가 별로 없어요, 팩트. 아니, 어디 코인 뉴스라든지 이런 거 이제 쭉 자기가 본인이 리서치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, 방송에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라서 구독자들이 이제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그 방송은 뭐 좀 보다가 한 1년 정도 보다가 안 봤죠. 안 보고. 그 방송 때문에 제가 또 하드월렛을 샀는 이유이기도 해요. 그것은 뭐 방송할 때마다 항상 그 하드월렛 이야기 했었거든. 지금 와가지고 누구 남 탓 돌리기는 그런데, 좀 그런 영향이 크죠. 어제도 그냥 말씀드렸듯이 하드월렛 시장은 그 셀프 커스터디 시장은 시장이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.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시장도 국내도 있고 외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종류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. 멀티 시그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긴 많은데, 일반인들이 봤을 때 말이죠. 나름대로 이제 하드월렛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가지고 할 건데,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안전하기도 하고 한데, 최초 하드월렛에 대한 신뢰가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져나가지는 못하고요. 어제도 말씀, 설계 단계나 제작 단계나 포장 단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범죄자 입장에서는 구멍이 너무 많거든. 유통 과정이 또 한두 단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. 그 과정 중에 말 그대로 옛날 바다도 건너야 되고, 진짜 그렇잖아요. 대륙도 건너야 되고,
수많은 유통 과정을 거칠 건데, 그 중간 과정에 한 과정이라도 누군가 개입을 해가 손을 탄다면 못 믿는 거거든요. 진짜 제일 마지막 택배조차도 이게 만약에 하드올렛이다라는 걸 안다면 그거에 대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중간에 개입된다면 누가 장담하겠어요? 보증할 수가 없잖아요. 하드올렛이 내가 보니까 금융 시스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금융 시스템. 내가 예를 들어가 내가 외국에 돈을 송금을 할 때 금융망을 이용을 하잖아요. 금융망. 그래가 내 돈이 외국 누군가에게 송금이 됐다는 거를 기존 금융 시스템, 금융망에서 보증을 써주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래가 최종적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돈이 간다는 사실을 딱 보증을 써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금융망 자체가 깨지잖아요.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어떻게든 돈을 변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. 이럴 수 있다면 금융망을 못 믿는 거잖아요.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.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존 금융망을 믿고 중간에 송금 수수료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 기존 금융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. 근데 하드월렛이 이렇게 배송되고 고객한테 전달되기까지 의 과정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망이잖아요. 신뢰망이잖아요. 하드월렛이 안전하게 처음에 설계대가 만들어지고 포장돼 가지고 고객한테까지 전달되는 신뢰망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자기들은 진짜로 안전하게 별 문제 없이 만들어서 출시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제품이 고객한테 전달되는 과정 중에 낚시를 당한 거잖아요. 범죄자들한테. 낚시가 돼가 전혀 다른 똑같은 겉으로는 똑같은 제품이지만 전혀 다른 용도의 범죄 용도로 변질이 돼가지고 배송이 된 거잖아요. 만약에 기존 금융망에서 돈을 송금했는데 1인 일이 벌어진다면 난리 나겠죠, 그죠? 근데 지금은 그런 망이, 배송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그런 신뢰망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람들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지. 금융망하고 유통망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, 그죠? 근데 금융망을 이용하려고 하는 지금 하드월렛이 신뢰에 기반한 유통망이 아니고 기존 유통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, 그죠? 저 같은 케이스는 하드월렛 어느 것도 100% 신뢰가 있는 금융 시스템 같은 그런 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드월렛 저는 못 믿죠, 계속. 근데 제가 그거를 간과했는 것 같아요. 지금 하드월렛 구매하시는 분들도 하드월렛 구매하시고 쓰시고 있는 분들이나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. 과연 그 제품이 만들어지고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출시되는 제품까지는 믿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제품이 유통되는 유통망을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. 어떻게 유통 과정 자체를 잘 모르던데, 그죠?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가
뭐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며 어떤 유통망을 거치는 건지 어느 배편으로 배송이 되는 건지 없잖아요. 그런 거 없잖아요. 네,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안이 100%그 유통망이 100% 보안이 이렇게 구축되지 신뢰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하드올렛 시장은 커질 수가 없어요. 사람들이 하나 둘 이런 사고들을 겪고 또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사고 경험하신 분들은 계속 이야기할 거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전달될 거예요. 저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또 조용히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오늘 뭐 해킹 이야기는 그만하고요. 해킹 이야기 안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. 빨리 있고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욕심도 많이 내려놨고 왜 보면 비트코인이 좀 일찍 제가 또 알았더라면 하다못해 한 6, 7년 전에만 제가 좀 일찍 알고 공부를 좀 했어하고 또 내 스스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근데 그건 지나간 이야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때 준비를 해놨더라면. 근데 뭐 하드올렛 시장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내가 알았더라도 또 이번 같은 사고를 안 당하실 거란 보장을 못 하겠어요. 지금까지 또 안전하게 하드올렛 쓰시는 분들은 또 제가 하는 말에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신뢰망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유념해 두셨으면 싶습니다. 오늘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같은 날 또 해킹 당하신 분이 또 전송되고 하는 옮겨지고 전송된 날짜가 또 저하고 똑같네요. 이게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네요. 우연의 일치가.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참 궁금합니다. 저도 알 수가 없지. 언젠가는 근데 밝혀지겠죠. 누군가에 의해서라도. 나중에라도 꼭 알았으면 싶습니다. 예, 오늘 금요일이네요. 금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좀 주말, 오늘만 잘 하면 또 주말이시니까 즐거운 오후 되시고, 내일이나 모레나 또 좋은, 진짜로 이제 좋은 이야기 있으면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영상 올려가겠습니다. 예, 좋은 오후 되십시오.